벌써 이제 3일째고요. 우리가 뭐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정들자 이별이고 철들자 망령이라고. 세 번째 뵙는데 세 번째 뵙는 날이 또 마지막 날이네요. 근데 뭐 마지막이라는 게 참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으로 만나는 마지막인 거지. 또 뭐 어디가 됐든 또 여러분 한국 오시면 여러분 이제 모교가 되실 거니까는요. 한양대에도 꼭 한번 와 주시고 뭐 또 저도 혹시 또 LA 출장 갈 일이나 아니면 뭐 강의 갈 때 LA도 내려가게 되면 뭐 연락드리고 또 뵙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요. 그 항상 우리 새롭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수요일 날 했던 거는 좀 그렇지만 어제 했던 것만 한번 리뷰하면서 어떤 생각들 쭉 한번 나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시작할 때 뭐 이름, 기업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쳤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경영이요. 어떻게 뭐 기업에 대한 또 전략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국한되는 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미션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과연 그런 것들 어떻게 나하고 좀 연결시켜서 볼 것이냐 그런 것들 항상 좀 많이 생각해 봐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생각이 없으면 우리 그날 그 비디오 봤던 것처럼 그게 좀 오래된 한 10년쯤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니까는요. 아마 생각이 없으면 한국 기자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을 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큰 변수 중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요 변수가 뭐 SW 스왓으로 보면 OT 또 GP 지기로 보면 이게 지기에 대한 문제 이게 GP에 대한 문제 이렇게 우리가 쭉 봐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요 얘기를 좀 많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첫 과목의 시작 자체가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는데 과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제 봤던 우리 그 백색 가루 기억나세요? 우리가 당면하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설탕, 제분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걸로 보면 목재 회사들, 방직 회사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게 무작정 이렇게 펼치는 건 아니더라도요. 기업이 같은 기업이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제일제당이 지금 CJ로 바뀌었는데 CJ를 지금도 설탕 만드는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신하고 변화해 나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쭉 한번 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내가 가진 보물 이야기했을 때 기억나세요? 우리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갖춰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가까이 있었으면 말씀하시는 분한테 뭐 상품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정말 쏠 수가 없네 이거. 첫 번째가 critically valuable 이란 표현을 썼었고요. 두 번째가 어떤 거? hard to copy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으로 보면 과연 어떤 게 그런 게 있는 건지 또 나를 돌아본다 그러면 내가 그런 한 칼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쭉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want to do 해서 내가 가진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 조금만 더 보면요. 우리가 그런 매크로 트렌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매크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핵심에서 벗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는 변신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뜬금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필름 만드는 회사가 화장품을 만든다. 전화기 만들던 회사가 음반을 만든다. 지금 보면 뭐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지금은 현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비행기죠. 비행체죠. 그 Urban Air Mobility라고 이야기하는 거. 현대자동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더 나아가면 배까지 만들 거예요. 왜? 수소 연료전지가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것들이요. 또 선박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러니하게요. 뭐 LA도 우리 롱비치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포트 주위를 보면 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이 세니까 공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 데가 바닷가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국도 보면 인천,
부산 이런 데가요. 대기질이 별로 안 좋아요. 이유가 선박이 가는 거에 보면 가장 이 가솔린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저급의 기름을 많이 씁니다. 벙커스유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안 좋아요. 근데 회사 기준에 따라서 계속 그런 것들이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으로 가는 배? 아, 좋긴 좋은데요. 이게 계속 비 오면 어떡해. 태평양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거로 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게 다 간다 그러면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에너지 솔루션 회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변신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쭉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거에 보면 뭐 코로나가 주는 가장 큰 임팩트는 뭐니 해도 디스턴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이 됐든 아니면 뭐 내셔널 디스턴싱이 됐든 두 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디살라이제이션과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와닿았고요. 그래서 하나만 우리 어제 주로 이야기했던 우리 개인화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못해서 지금까지는 못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량 생산 시절에는요.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판매만 초점을 뒀는데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디맨드 수요라는 거는요. 각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뽑아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래서 에스프레소 뽑았다가 거기다가 뜨거운 물 타면 아메리카노 됐다가 뜨거운 물 대신에 뭐예요? 따뜻한 우유 타면 라떼 됐다가 거기에다 초콜릿 좀 깔면 모카 됐다가 위에 또 카라멜 넣으면 카라멜 마키아토 됐다가 하는 것처럼요. 갖고 있는 것들 그때 개별화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데이터 우리 2주차에도 수업 들으셨지만 그런 데이터가 모아지면서 가능한 세상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재밌는 거 어제는 이야기 안 했었는데요. 제품도 보면 이게 서비스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까지는 물건을 팔고 끝이었는데요. 그러면 한 번 팔고 땡이잖아. 계속 우리가 메인테넌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비뉴가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산업으로 본다 그러면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령 GE가 제트 엔진을 팔고 끝났지만 거기에 센서 달아가지고 메인테넌스까지 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팔고 프린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토너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락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들 그런 노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응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그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타미 히로유키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형자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름 정확히 아시겠죠? 남대문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문? 이렇게 해주시면 보여요. 예. 숭례문. 예, 숭례문 이야기였습니다. 숭례문. 예, 예, 우리가 숭례문, 뭐 또 동대문은 지금 남아 있으니까 흥인지문, 예, 서대문은 돈의문, 돈의문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를 상징하는 게 서대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 연식이 좀 되신 우리 선배님들 쭉 보면 서대문 하면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서대문 형무소예요. 형무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의로움을 상징하는 자리가 그렇게 돼간 거죠.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것은 우리가 동서 남북 이야기하듯이 인, 의, 예, 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현판 잠깐 보이지만 세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그런 얘기들까지 드렸었고요. 결국 그래서 그게 경영으로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요게 뭐 이론으로 돼 있는데 자원 거점 이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영어로 쓰냐면 우리가 resource based view라고 합니다. 끝까지 쓰면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거가 용어를 한번 보세요. view of the firm이니까 뭘까요? 기업을 보는 관점인데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본다? 자원 관점으로 기업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업을 보는데 자원 관점으로 본다? 이게 무슨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이게 만약에 약간 새로운 거라면 지금까지 내가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령 현대자동차 하면 어떤 회사예요? 어떤 회사 자동차 회사라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야. 오늘 왜 다들 컴퓨터가 없어서 이거 채팅을 잘 못하시는구나, 모여 계셔서.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하는 회사? 뭐 은행이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 삼성전자 반도체나 이런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 포스코 철강 회사. LG화학 화학회사.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업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 교육 서비스 회사, 금융 회사, 조선 회사, 화학 회사, 전자 회사.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보고 있어요? 필름 회사, 컴퓨터 회사.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를 본 거는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해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자동차, 전자, 조선, 뭐라 그래요? 그걸 뒤에 붙는 거. 금융, 교육, 뭘까요? 가 상품? 상품? 자동차 네. 상품이란 필요해요?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금융 산업, 교육 산업, 필름 산업, 보일러 산업,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산업에 대한 정의는, 기업에 대한 정의는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최종 제품이나 죄송합니다.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해 있는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라 그러면 어제 얘기 계속했던 것처럼 두 가지 조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critically valuable하고 hard to copy한 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 우리 맨 마지막 질문 나왔을 때 우리 핵심을 기반으로 해서 한유엘이 핵심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 했을 때요. 그 핵심이라는 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가지의 자원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걸로 따지면 가령 후스 필름이 필름 산업이라고 본다 그러면 화장품 산업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뜬금없는 산업이에요. 산업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뭐로 보면?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다 하시잖아. 카카오가 처음 했을 때는 메신저였습니다. 지금은 어제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금융도 하고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거예요. 자동차. 요새 택시 타려면 서울에서 카카오 없으면 택시 못 타요. 그러면 전혀 다른 산업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는 여기 있는 핵심 역량, 핵심 자원은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 컴퓨터를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iOS야. OS가 정말 뛰어나. 이거를 왜 컴퓨터만 써요? 온갖 데 다 쓸 수가 있지. 현대자동차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것들을 기술을 갖고 있으면 왜 차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조선도 들어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사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걸 확장해 나갈 때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케이? 우리 어제 이야기한 것에서 조금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핵심에서 쭉 확장해 나가는 건데, 이게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기업이든지, 지금 뭐 우리가 대기업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든지 굉장히 좁은 한 산업 영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정미소부터 옛날에 뭐 시작을 했지만 뭐 설탕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했고, LG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 그 구리무 크림, 동동 구리무라고 아마 연식 드신 분들 좀 기억나실 거예요. 얼굴에 바르는 거. 그거에서 시작을 했고, 또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요 수리공, 한진그룹도 마찬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한 산업 영역이 있으면 어떤 한 회사가 시작해가지고요, 야금야금 가령 한국 시장을, 미국 시장을 먹어 나가. 그러고 나면 회사는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요,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그렇지, 같은 제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파는 거, 새로운 지역 나가는 거.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수출, 국제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한국에만 팔다가 해외에 나가서 파는 거. 한국 기업들도 보면 대기업 중에서 요거 제일 많이 했던 회사가 지금은 망했지만 대우 기억나세요? 김우중 회장? 김우중 회장이 쓰신 책 제목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였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안 팔리면 저기 팔면 되고, 저기 안 팔리면 저기 팔면 되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전에 출장 간 동안 한번 페루를 간 적이 있는데요, 페루의 리마에 돌아다니는 택시들이 있는데 그 택시의 거의 한 80%가 아주 오래전에 대우에서 만들었던 티코라는 차가 있어요. 조그만 차. 그게 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려도 안 팔리면 딴 데 가서 팔면 된다는 거예요. 또 보면 신사업, 신제품 이런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이버시피케이션, 다각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재벌 이야기, 문어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재벌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문어발, 그다음에 갑질, 뭐 휠체어, 뭐 입원, 정경유착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가장 깔려 있던 게 그 다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미국은 마켓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마켓을 다 먹기가 정말 힘든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마켓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결국 신제품, 신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전장에서 했던 이야기로 따지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신사업 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그렇지,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거, 우리 전장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산업이라는 거하고 자원이라는 거하고 두 가지 관점이에요.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방법이, 첫 번째는 야 요즘 뜨는 게 뭘까? 그것만 보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뜨는 사업은 누구든지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역량이 없으면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나부터 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익스텐션 해볼 것인지, 그 고민하는 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 우리 맨 마지막에 잠깐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전방과 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결국 내 부품을 내가 직접 만들 거냐 아니면 남 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제 수직적 통합, 영어로 쓰면 vertical integration 이거든요. vertical integration인데
질문. 수직적 통합의 반대말은 뭘까요? 수직적 통합의 반대말. 수평적 통합. 네, 난 지금 아닌가요? 정확히 사실 잘 안 들리는데요. 수평적 통합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 똑똑한 교수.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직적 통합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남 시켰던 걸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배터리를 LG화학에 맡겼다가 내가 직접 하는 거. 폭스바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 배터리 공급받겠다 그랬다가요 3달 전에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 게 수직적 통합이잖아요. 남한테 맡긴 걸 내가 직접 하는 거.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뭘까? 남한테 맡기는 거니까 뭐? 소싱 하는데 밖에 out에서 소싱 하니까 out 소싱이 여기에 반대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또 사업을 영역해 확장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가령 제조만 했는데 부품이 좋아 보여. 그럼 부품까지 직접 만들어 버리면 사업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유통이 좋아 보여. 그럼 유통까지 확장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남한테 안 맡기고 내가 직접 하는 거. 그래서 그 선택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좀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포드 같은 경우. 포드도 보면 뭘 했냐면요. 센 물,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제철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서 비용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조직이 너무 크게 되면 비대화 관료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잘하는 애들보다 걔들이 과연 더 잘할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철을 만드는데 가령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렇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들어가는 쇳물을 현대제철이라는 데서 직접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제철로 보면 현대제철보다 더 셀을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 있잖아. 누구? 포스코. 그래서 맡길 거냐? 포항제철. 예, 포항제철. 요즘 포스코라 그럽니다, 회장님. 예. 그 맡기면 훨씬 더 좋은 차를 만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적절한 건지 또 보면 산업이 바뀌어 나갈 수 있어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동차가 전기차 경량화가 되면 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이나요 합금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요. 내 새끼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한테 공급해 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바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 아웃소싱을 해주는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할 때도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안 그래요. 진짜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다른 것들 대행을 해주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엔트러프레너십이 보면 굉장히 경량화,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쭉 한번 봤었었고요. 그 예로 우리가 뭐 아싸 리프트도 봤고, 그다음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요거 보면 요게 어제 간단하게 넘어갔었는데요.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보면 옛날에는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 해버렸는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거지만 그거 하는 데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요 영역밖에 안 들어가요. 센서 만드는 놈들 따로 있고요. 지도 만드는 놈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쭉 하는 OS 연결해 주는 놈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볼 것인지 그런 고민들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재밌는 이야기로 봤던 거. 그래서 산업이 바뀌어 나갈 때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요즘 보면 한국에도 자동차를 만든다고 덤비는 회사가 한 50군데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는 지금 한 250군데, 350군데 정도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불가능한 얘기지. 근데 그게 점점 전자제품, 이 전기자동차로 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 다 조합해 보면 되는 기술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으로 볼 때도 나한테 가지고 있는 한 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고요. 요 얘기까지 드렸었고, 요 얘기는 어제 잠깐 안 드렸었는데, 그래서 보면 참 흥미로운 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 앙트레프레너의 역할들이 굉장히 더 커나갑니다. 보면. 그래서 뭐 사실 그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제일 부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되어버렸고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점점 저 첫날 말씀드렸던 네카라쿠 베당토라는 데서 나오는 회사들이 점점 확산이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 그런 얘기 잠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자산 가격이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그러면 젊은 애들이 어떤 희망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럴 때 결국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가장 자본주의적 생각은 뭐냐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앙트레프레너라고 이야기했던 거, 보통 우리면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앙트레프레너리얼리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 또 보면요, 기업가형 대학, 앙트레프레너리얼 유니버시티 그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 쭉 나눴었고, 그다음에 나만의 한 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보물, 이제 두 가지 조건, 딱 이 두 가지만 해도 막 딱 나오시죠? 첫 번째는 critically valuable 한 거하고, 두 번째 how to copy 한 거, 그 얘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케이?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에서 또 조금 이야기 나눌 만한 거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음,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에서 우리가 쭉 접근해 나간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두 가지가 전략을 보는, 기업을 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가장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될 바텀 라인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여기에 대한 딜레마는 사실은 항상 우리가 와닿는 그런 딜레마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그 want to do에 대한 이야기가요, 여기 미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회사 아니면 다니시는 회사의 미션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요, 한국 기업들이 제일 약한 게 이 미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재벌 막 비판할 때 보면 문어발이란 표현 쓴다고 말씀드렸었고, 문어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돈 되면 다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근데 어제 질문 드렸잖아요, 첫날.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는데 돈 되는데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돈 돼도 안 할 건 안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미션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재벌이 욕 들었던 게요, 아니 사실은 그 10,000명, 20,000명 종업원을 갖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해도 다 돼요.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에 커피숍 안에 내서 2개밖에 없고요. 또 한참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식당. 지금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한국의 페어트레이드 커미션, 페어트레이드 관련된 거 그거 하는 데하고요, 삼성하고 하나 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에 들어가는 식자재, 직원들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삼성의 자회사가 다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 페어트레이드 커미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은
아니 밥 좀 잘 먹이겠다는데 밥 한 끼 좀 따뜻하게 좀 좋은 밥 먹이겠다는데 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삼성이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뭐 삼성 일단 이야기를 빼고 지금까지 그런 걸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아니 어차피 우리 공장에 5천 명, 6천 명 점심 밥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왜 남 줘? 누구 시키면 돼요? 아, 내 딸 시키면 되지. 우리 공장에 유니폼 어차피 맞춰 입혀야 되는데 아 그거 왜 누구 남 줘? 누구 주면 돼요? 아, 내 아들내미 주면 되지. 우리 직원들 휴가 가는데 콘도 지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휴가지. 그거 왜 누구 남 줘? 누구 하면 돼요? 내 동생 시키면 되지. 이게요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을 뭐 일감 몰아주기라고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요 그게 돈 돼도 안 할 거는 안 해야 된다. 그게 어디에 담겨 있냐면 우리 회사의 미션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중도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중도. 이게 이것도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요. 중도라는 게요 길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만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요 바운더리를 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안 넘는 거, 그게 중도인데요. 이걸 지켜주는 게 뭐냐면 기업에서 보면 미션입니다. 미션. 근데 이게 없다 보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돈 되면 다 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구글이 가졌던 그 모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Don't be, 죄송합니다.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범위를 우리가 안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미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미션은 뭐냐면 우리 조직의 목적, 존재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션은 보면 존재 이유고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우리가 첫날부터 브랜드, 이름 뭐 그런 얘기 쭉 핵심 역량 네 가지 한 칼 그런 얘기 했듯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만 낮춰보면 내 이야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기업한테는 미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개인한테는 뭐라고 이야기가 하면 비슷한 걸까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 미션이 있다 그러면 개인은 뭐가 있어야 될까? 소망? 소망 같은 거는 미션이라기보다 비전 같은 겁니다. 비전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정말 10년 뒤 20년에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 바람,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션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 소신?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철학, 자기 정체성, 그런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저기 다들 우리 형님 누님들 많이 계신데요. 너무 죄송한데 가치관이 있으세요? 가치관? 사실은 가치관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거의 뭐 한 10년, 20년 정도가 다 됐습니다. 각 개인 차원에서 보면요.
참 슬픈 얘기지만 뭐 여러분들 저기 언제 이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살다 보면 이거 지키면서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요, 지도자라고 뽑아보면 다 걸려요. 뭐 걸리냐? 뭐 위장 전입, 그다음에 병역 문제, 자식 문제.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진짜 답답한 얘기지. 선생들 했던 사람 중에서 뭐 이렇게 뽑아보면 논문 표절. 아니 그렇잖아요. 뭐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새끼가 강남에 8학군 있는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나는 다른 데 사는데 잠깐 주소지 좀 옮기지? 그거 안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위장 전입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새끼 군대 가야 되는데 엑스레이 하나 좀 이렇게 슬쩍 좀 찍으면 2년 동안 군대 안 가는데, 예? 그거 안 했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창하게 이야기하면 뭐 noblesse oblige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사에서 이런 가치관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회사가 어떤 영역을 해나갈 때 할 건지 말 건지, 어디까지가 내 나와바리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회사 같은 경우는요, 미션만 보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요거 조금 오래된 회사들의 미션인데요, 하나 몇 개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는 그 회사가 창업하고 나서 거의 한 30년 동안 지켰던 미션입니다. 최근에 바꿨어요. 어느 회사인 것 같아요? 딱 보면 느낌 안 오세요? 어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슈퍼컴퓨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 PC에 들어가는 것만 만들어요. 근데 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려고? 당신이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당신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 어느 회사 같아요? 느낌 안 오세요? 어느 회사 같습니까? 지금은 좀 다른 제품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예, 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리지널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그게 확장하면 뭔가가 돈이 된다 싶더라도요, 우리 미션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절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보세요. 이거 아주 제가 재밌어서 써놓은 건데요. We educate leaders wh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어느 회사 같아요? 일단 뭐 교육회사 같은 느낌 좀 드세요? 교육기관 같은 느낌? 아니 뭐 앉아 계시면 뭐야, 요거라도 좀 해봐. 네, 그죠? 교육기관 같은데요. 이건 어디의 미션이냐면 참 재밌는 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제일 좋은 경영대학은 공통적으로 다 H로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하버드, 한국에는 왜 답이 안 나와요 빨리. 한국에는 한양대학. 그렇지. 다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 요건 어디의 미션이냐면요,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미션입니다. 제가 이걸 재밌다고 써놓은 게요, 비즈니스 스쿨이니까 in the business world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고 we educate leaders wh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들 졸업생이나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것들이요, 굳이 뭐 경제 비즈니스 영역에만 들어가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데 확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만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미션이 뭐였냐면요, 꽤 오랫동안 가졌던 게 요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 막 가서 박사과정 시작할 때였는데 2000년대 99년 2000년대 이 회사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욕 듣고 나서 미션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창업 정신에 있었던 거. To bring inspiration and innovation to every athlete in the world. 그런데 이 athlete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네가 몸뚱아리만 있으면 팔이 하나 없든 다리가 두 개 없든 관계없이 몸만 있으면 너는 일단 애슬리트, 운동선수다라고 정의를 했던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 같아요? 어떤 회사 같습니까? 딱 느낌 오잖아요. 나이키. 네. 네. 이거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Maximize profit to 누구예요? shareholder예요. shareholder.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뭐 우리 잘 아시지만 나이키는 뭐 미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제품 중에요.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했던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보면 자동차, 전자, 뭐 우리 생활에 관계되는 것, 뭐 가전제품, 뭐 할 거 없이요. 거의 다 일본 기업한테 다 졌어요.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 중에 유일하게 일본 애들이 콧대를 꺾어 놓은 게 나이키입니다. 뭐 우리 잘 아시지만 미즈노, 뭐 아식스 이런 것들 꽤 있잖아요. 나이키가 항상 캠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회사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99년,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6 minutes, 뭐 2020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이키의 공장을 보여줬어요. 나이키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게요. 얘들은 운동화를 만드는 스니커 매뉴팩처링 비즈니스인데요. 이 매뉴팩처링은 자기가 안 하지. 매뉴팩처링은 어떻게 해요? 네, 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팩처링 제일 처음 했던 데가 나라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이키 운동화 쪼가리 제일 처음 만들어줬던데. 한국. 한국 오기 전에요. 제일 처음 만들어줬던 데는 그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그 나이키 운동화 좀 표현이 제가 좀 그래서 죄송해요. 이 쪼가리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저 어릴 때 보면 부산에 특히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나이키 팬더 중에서 제일 큰 그 한국 팬더가 누구냐면 그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께 뭐 뇌물 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 막 어디를 버렸니 했던 박연차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는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박연차 회장이 그 나이키의 두 번째로 큰 팬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중국 갔다가 지금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베트남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네, 베트남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 6 Minutes나 2020 이 프로그램에서 그 베트남 공장을 보여주는데 열악하기 그지 없거든요, 진짜. 그 덥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런데 위에 이 뭐예요, 이거 이 팬 하나 돌아가는 거에서 다 그렇게 신발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신발 만드는 공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발이 보면 여기 밑창이 있고 그다음에 중창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렇게 뭐로 붙이냐면 본드로 붙여야 돼요. 요즘은 그 본드하고 기계화가 많이 돼 있는데 그 당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본드가 얼마나 화공약품 독해요. 그걸 그야말로 칫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꽉 눌리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설이라고는 딱 마스크 하나 쓰고 그걸 막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완전 피스 오프 된 거지. What a shame. 쪽팔려 정말. 그래서 Phil Knight 전 나쁜 놈들하고 엄청나게 대물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나이키 입장에서는 자기의 미션에 딱 맞게 활동을 했어요. 왜? 우리 미션이 뭐예요? Maximize profit to 누구한테? 쉐어홀더예요. 쉐어홀더. 쉐어홀더는 한국말로 하면 주주입니다. 주주.
주주 가치 극대화를 하려 그러면 주주한테 가장 많은 부를 제공해 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운데 있는 애들 쥐어 짜야지. 가장 미션에 맞게 경영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해왔던 게 나이키입니다. 근데 워낙 그런 거에 이제 민감하게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걔들이 갖고 있던 제일 처음 미션이었던 이거 To bring inspiration, innovation to every athlete in the world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쉐어홀더 나왔는데요. 요즘은 그 쉐어홀더란 표현 쓰는 회사 없어요. 우리 그 저번 수요일 날 수업하면서 우리 ESG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보면 탄소 배출 때문에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지금 50% 줄이겠다 그래서 지금 산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요. 쉐어홀더라는 표현 안 쓰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스테이크홀더스라는 표현으로 다 바꾸어 나갔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해 당사자인데요. 이거는 범위가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기업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주주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부, 시민단체, 뭐 언론, 소비자 모든 것들, 기업과 관계되는 모든 스테이크홀더스, 이해 당사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요. 정말로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얘기했던 것처럼 쉐어홀더라는 표현 안 쓴다. 스테이크홀더로 많이 바뀌었다. 그 정도만 이렇게 봐주시고요. 한국 회사 그래도 한 두 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회사는 어딘 것 같습니까?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한국 회사 중에 그나마 사실 미션이 좀 잘 돼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LG도 보면요. 미션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인간 존중의 경영, 뭐 가치 창조, 뭐 그렇게만 돼 있지 어떻게 좀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딱 보면 조금 범위가 커서 그런데요. 이게 어디 거냐면 삼성전자의 미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그애들 이야기는 인재 제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같이 해서 돼 있는 것들. 그게 삼성의 미션이고요. 요거는 어딜까요? 한양대. 예, 예,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키워나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교가 되실 한양대학교, 뭐 경영대학은 아니고요. 한양대학 전체 미션이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뭐 브레이크 하시면서요. 우리 회사는 과연 미션이 뭐고 대체로 보면 한국 회사나 한국 사람들 보면요. 미션이 있긴 있는데 어디에만 있냐면 홈페이지만 있어요. 홈페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절대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 혹시 뭐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구냐면 이나모리 가소라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고요. 요분이 창업했던 게 이분이 창업한 게 요 교세라 교토 세라믹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요 세라믹 이거하고 이거 뭐죠? 이거 베어링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도자기 칼 쓰시는 분 계세요? 칼, 그 과일 같은 거 하다 보면 과도 같은 거 하다 보면 세나 세인레스가 좀 별로라 그래서 도자기 칼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교세라서 만든 도자기 칼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분이 쓴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일하는 거 이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거. 일이라는 건 결국 보면 이 두 가지 선의 하나예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실현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데 제 직장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저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혹시 요즘 MZ 세대가 많이 이야기하는 워라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work 하고요.
life하고 밸런스를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내 life가 균형을 갖게 가져간다. 그래서 첫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승진을 안 하려는 게 왜 관리자가 되면 칼퇴가 못 하잖아요. 5시 땡 치면 나갈 수 있고 토 일요일 날 나는 확실하게 놀고 이걸 더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워라밸입니다. 근데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는 이것과 이것이 균형을 갖춘다는 건데 사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워크가요. 사실은 내 라이프예요. 라이프. 내 삶이 투영되는 게. 그래서 뭐 워크 앤 뭐 레스트, 휴식 밸런스, 워크 앤 레저 밸런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워라밸이라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참 이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2012년의 데이터라서 그렇긴 한데 그 이후에는 조사를 안 했거든요. 갤럽 아시잖아요. 갤럽. 전 세계적으로 서베이 제일 많이 하는 회사. 갤럽이 전 세계 120개국의 이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근무 시간 중에 정말로 집중해서 근무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냐. 이런 거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아침에 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 아니면 뭐 6시 퇴근한다 그러면 그 주어진 8시간 또는 9시간 중에 정말로 집중해서 저하고 만난 2시간 중에 정말로 집중해서 그건 좀 비율이 높겠다. 2시간 내내 집중하셨죠? 그럼 알고 근무 시간으로 볼 때 정말로 집중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몇 프로나 되세요? 그 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 120개국 중에 제일 비율이 높았던 게 어디냐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제일 높은데. 한번 좀 질러봐 주세요. 한국 기자 흉내 내지 말고 숫자로 손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60%? 응? 미국이 제일 높았는데 몇 프로였냐면 30%였어요. 30%. 30%. 전 세계 평균이 몇 프로였냐면 12%. 12%.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업무에 대한 거 집중도를 높일 것인지 대체로 보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학생들의 집중도는 한 50% 될라나? 제 수업에서는 100% 맞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잠깐만 보면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면 과연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런 걸 한번 봤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새로운 시대였고 그 대응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판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 애들이 이길 것인 계속 사실은 성장이 되어 왔습니다. 뭐 전통 이야기하지만 그 전통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얘기를 남은 시간에 잠깐만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제발 대박 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죽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착한 놈입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야? 위, 아래, 어디? 누가 착한 놈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한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비자? 한비자가 법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대단한 게
그 예수님 나오시고 석가모니 있고 소크라테스하고 공자맹자, 그때가 정말로 비슷한 시기에 이 인류의 어떤 스승 또는 정신 세계가 완성된 즈음일 건데요. 그때 뭐 우리 어제 봤던 거, 조선을 건국했던 공자, 그 유교가의 기초가 됐던 공자맹자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 법가가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든 중국의 최초의 통일 국가 어디? 우리가 시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의 시황제? 진시황. 네, 진나라잖아요. 그게 그래서 진나라가요, 친나라입니다. 친나라. 진나라의 첫 번째. 왜 이 진나라가 대단? 근데 그때 왜 없어도 있지?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에서 통일 국가를 만든 게 진나라고요. 그래서 시황제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차이나가 어디서 왔냐면요, 여기서 났어요. 진나라에서 A가 붙으면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 보면 그 남중국해, 뭐 Southern Chinese Sea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남진해해, 동진해해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요 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준나라 통일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한비자의 법가 사상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이 부자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레를 만들어 파는 사람. 지금 같으면 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차가 팔리려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업 자체가 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이테크 테크 회사도 보면 어떤 회사는 자기가 만든 그 제품 또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제발 남들이 써줬으면 하고 바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남들이 그걸 쓰려고만 하면 소송을 통해서 죽이려고 덤비는 애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놈이 더 착해요? 당연히 내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노력해서 만든 제품을 제발 쓰세요 하는 놈이 착한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도 보면 뭐가 있냐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요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스마트폰은 iOS를 쓰는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쓰는 계열이 있죠. 이 누가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었고, 얘는 애플이 만들었습니다. 애플은요, 남들이 iOS에 쓴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카피를 하게 되면.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어떤 회사가 됐든 갖다 써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됐든 화웨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는 다 안드로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놈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애플은 뭐에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애플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하드웨어에 뛰어난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운영 체계인데, OS인데, 이걸 남들이 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반면에 구글은 뭐에서 돈 버는 회사예요? 구글은 지금은 뭐 데이터를 가공하고 여러 가지에서 돈을 벌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구글의 모델은 뭐였냐면 광고 모델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사람 손에 하나씩 쥐어줘야지 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죄송합니다. 발음이래. 깜짝 놀라는 게요. 이 구글에 구글 포토 있잖아요. 거기서 가끔씩 얘들이 뭐 영화 만들어서 보내주고 제가 어디 갔는지 다 알아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 선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게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해도 뭐 거의 뭐 한 학기 쭉 가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짧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겟 커스터머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트래픽 포뮬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버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령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마진은 굉장히 박하지만 뭘로 해서 볼륨이 많으니까 돈을 버는 거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마진은 크지만 볼륨이 낮아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건 두 개를 합쳐도 돼요. Key Resource and Process.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이번 주 오늘 끝이니까요. 주말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내가 제공해주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뭐 페르소나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진짜 내 타겟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빗 포뮬라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을 버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 면도기 모르겠습니다. 전기 면도기 쓰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쉐이버 쓰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 전 면도기에 왕자는 누가 뭐니 뭐라 해도 질레트죠. 아주 옛날에 질레트가 나오기 전에는 이 뭐야 이거 면도 칼 이거 가죽에 갈아서 이렇게 했던 거 그랬는데 질레트가 획기적인 제품을 만든 게 날 2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일회용 면도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편하게 안전하게 가꿀 수 있는 거. 그러면서요 요즘은 날이 7개짜리까지 나와 있어요. 와. 근데 항상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국한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판매로 보면 질레트가 판매량이 확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어디가 메꿨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한 달에 돈 얼마 내면 일회용 면도기를 그냥 서브스크립션 배송으로 해서 주는 거. 그거 날 7개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날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체로 우리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각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고객이 필요한 게요. 더 나은 제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것들 잠깐 한번 나눠볼 거고 그거 바꾸는 게 결국 뭐에 대한 거냐면 판을 바꾸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판을 바꾼다는 거는 어떤 비즈니스든지요. 그 비즈니스에 깔고 있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펀더멘털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에 얘기 잠깐 드렸던 것처럼 뭐 압구정역 저기 한양대에서 우리 건너가면 바로 압구정동이거든요. 압구정동에 제일 많은 게 첫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형외과입니다. 그러면 압구정역에 있는 3번 출구에 있는 성형외과의 경쟁자는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 출구, 5번 출구에 있는 성형외과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쟁자는 나한테 쓸 돈을 고객의 돈을 뺏어가는 애들인데
그러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치과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LG전자에서 요즘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 좋아지는 거 만든 거 있거든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루이비통 핸드백도 될 수 있겠죠. 왜? 성형 수술할래? 아니면 평생 들고 다닐래? 아니면 명상가, 스님, 신부님도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습니다. 기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경쟁자라는 것도요,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도. 가장 전통적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컴퓨터 살 때 들어가 있는 거. 인텔. 생각해 보세요. 인텔 인사이드라는 게 누구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본 분은 계실 건데요. 달리 말하면 뭐 램 키우고 그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끼우고 해본 분은 계신데 제 주위에도 보면 CPU를 업그레이드 해본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텔이 만든 CPU의 100% 고객은 다 누구냐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 거지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텔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텔 인사이드 광고를 대중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요, 정말로 돈 낭비지. 삽질독일 그런 삽질이 없어요. 왜? 내 제품을 사는 거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해서 컴퓨터 매니팩처러한테만 신경 쓰면 되는데요. 최종 소비자한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최종 소비자를 내 고객으로 만들어 보니까 최종 소비자가 컴퓨터를 살 때 그 브랜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인텔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제품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받는 방식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제품이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을 바꾸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겁니다. 이거. 야,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 같아요, 이거? 너무나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 같아요, 이거? 뭐 같습니까? 이 그림 딱 보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 기억나세요? 옛날 네, 쭉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참고로 요거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작자가 누군지? 작자 미상 그러지 말고 저희 집안 사람이 썼어요. 저희 집안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형인데 우리 솝 형이 있어요. 솝 형이 죄송합니다. 이솝이 쓴 게 이 토끼와 거북이인데요. 이야기는 아시잖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제가 또 일어납니다. 이 달리기 하는 거. 달리기 하는데요.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요? 아니 뭐 지금 또 기자들 흉내내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이겨요? 거북이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상일이 형님 감사합니다. 거북이 이기지. 근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북이가 이기려면. 이솝의 이야기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거북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북이는 쉬지 않고 달려야. 꾸준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미친 듯이 허벌나게 걸어야 돼요. 또 여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어요? 토끼가 잠을 자야만 한다. 토끼는 반드시 자야 돼요. 반드시. 근데 질문. 자는 토끼 보신 적 있으세요? 자는 토끼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 없어? 자는 토끼. 입니다. 그렇지.
꼭 이런 분들 계세요. 교수님, 나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토끼 밤에 자요. 눈 뜨고 자서 그렇지 자요. 아, 그럼 자겠지. 살아있는 생물인데. 근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토끼로 대변되는 경쟁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경쟁자? 나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난 경쟁자예요. 나는 거북이로 대변되는 찌질이야, 찌질이. 루저예요, 루저. 근데 우리가 경쟁이 왜 힘드냐면요. 내가 열심히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보다 앞선 경쟁자가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또 가버리지. 내가 열심히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얘는 또 가버려. 달리 말하면 잘못하면요. 끝없는 캐치업 게임이에요. 좀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하면 이렇게 되면요. 한 번 찌질이는 평생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다시피요. 많은 경우 한때 찌질했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질문. 토끼하고 거북이하고요. 뭘 하냐면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오케이?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는 토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달리기를 한다고 봤을 때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수영.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토끼가 없어지면 된다. 토끼가 없어지면 경쟁자를 없애버린다? 이야, 우리 그렇게 험하게 경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뭐 토끼한테 약을 먹인다, 수면제 먹인다. 뭐 요새 ESG에 따르면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뭐 안에 도움을 받는다. 어떤 거? 또 뭐 그런 분 안 계세요? 뭐 바다에서 나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또 보면 뭐 그런 분들 계세요. 토끼가 거북이가 차를 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차를 타고 가면 나보다 훨씬 돈 많고 능력 있는 경쟁자는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안 돼요. 또 한 번 전에 어디 갔더니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거북이가 열심히 훈련해서 닌자 거북이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보다 훨씬 돈 많고 능력 있는 애는요. PT 고용해서 퍼스널 트레이너 고용해서 더 열심히 훈련해서 닌자 토끼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굳이 우리 심상길 원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다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달리기라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깔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달리기는 육지에서 2발 또는 4발로 뛰어가는 게 달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을 바꿔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뭐 바다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가 한강이 있으면 여기 왕십리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교가 될 한양대학교가. 그런데 가령 건너면 압구정동까지 왕십리에서 압구정동까지 달리기. 그게 판이야. 근데 옛날이기 때문에 위에 다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토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토끼 수영 못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배를 만든다. 두 번째는 수영을 배운다. 세 번째는 일로 쭉 따라 올라가면 동쪽으로 쭉 가면 한강의 발원지 오리진이 나와요. 태백에 가면 검룡소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살짝 건너뛰어서 온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누가 이겨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거북이가 이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많은 가정 속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요즘도 그 신문 나오죠? 당연히 USA Today 신문 보세요. USA Today가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게 1981년에 시작한 신문입니다. 언론사로 보면 굉장히 늦게 시작한 신문이죠. 근데 불과 10년 만에요. 발행부수, 그러니까 윤전기 돌려서 인쇄해서 나오는 그 발행부수로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이 됐어요. 딱 10년 만에. 한번 잘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요. 미국 신문 이름 한번 좀 불러봐 주실래요? 미국 신문 이름? 뭐 LA 계시니까 LA 타임스도 있겠지. 뉴욕 타임스. 감사합니다. 뉴욕 타임스도 있겠고. 또 뭐 있어요? 시카고 트리뷴 오바마가 읽어봤다는 거. 표현도 있을 거고. 또 샌디에고 가니까 샌디에고 뭐 있던데? 뭐 이거 있고. 제가 오레곤 강의 가면 거기 오레고니안이라는 또 신문도 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예, 워싱턴 포스트도 있고.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 여기 타임스가 있다? 뭐 트리뷴도 있잖아. 지역을 깔고 있습니다. 지역을.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뉴스페이퍼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리저널 베이스를 해서 커간다는 거예요. 지역을 기반.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이 미국이 좀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차만 3개가 있고 비행기로 타고 가도 5시간 반이 걸리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일하고요. 여기서 일어났던 일하고는 사실은 딴 나라 이야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깔려있던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냐면 신문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1981년도에 창간한 신문이 어느 없는 지역을 찍고 들어간다 그래서 10년 만에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이 됐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왜 신문이 지역 기반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로? 네. 이름부터 USA Today로 해서 전국지를 표방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사도 보면 지역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내셔널 커버리지로 해서 관심 있는 거 섹션별로 해서 정치, 외교, 뭐 문화, 스포츠 이런 걸로 해서 쭉 채워나갑니다. 그러면서요 완전히 팔을 바꿔나가요. 그러면 그거는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아까 우리 고객 이야기도 잠깐 나눠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미국 말고 전 세계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발행 부수라 그러면 이런 인터넷 신문 말고요. 이 윤전기 돌려서 신문 찍어내는 거.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이 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신문 제일 많이 찍어내는 거. 같은 브랜드 이름 하에. 한번 찔러보세요. 뭐가 그럴 것 같아요?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통 이런 거 질문에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인민일보, 중국신문. 왜냐하면 동일 언어권에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쪽수가 많잖아요. 답은 땡이고요. 제일 많이 발행 부수가 나오는 게 뭐냐면 LA도 있던 것 같은데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정류장 가면 그 옆에 비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메트로라는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메트로? 봤어요. 예, 메트로가요. 무가지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 이게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페인에서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시작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메이저 국가에서는 거의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문 있잖아요, 신문. 신문 사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신문 보통 한 1,000원 한 부 사면 뭐 그 정도 하거든요. 한 달 서브스크립션 하면 한 $15, $18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신문사의 제일 중요한 고객,
커스터머는 누굴까요? 신문사의 제일 중요한 고객은. 광고주. 우리처럼 돈을 내고 신문을 사가니까 우리 같아 보이지만 신문사의 제일 중요한 고객은 광고주예요. 광고주. 그러면 광고주가 광고 단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발행부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에 쥐어지느냐. 그래서 미국은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고요. 한국도 한 10년 전부터 해서 그런 거 발행부수를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 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좋다는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보면 신문 쫙 찍어내잖아요. 찍어내면 그 따끈따끈한 거 읽지도 않은 거 그거 한 40% 정도는 바로 어디로 직행하냐면 신문 재활용 센터로 바로 직행했어요. 왜? 일단 많이 찍어내야지 단가가 올라가잖아.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진짜 중요한 고객이 광고주라 그러면 내가 신문을 읽어주는 놈한테는 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프로핏 포뮬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여기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요. 한때 제일 유명했던 거 방법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제 말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한때 제일 유명했던 거 블루오션 기억나세요? 블루오션이란 단어? 블루오션? 뭐 이거야 이거 좀 보여줘 봐요 빨리. 네, 블루오션 이게 2005년도에 이 책이 나와가지고요. 뉴욕타임스 뭐 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데 다 베스트셀러 올랐고 지금도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경영대학은 다 H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그 전략 스트래티지라는 거에 되어 있는 거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검색어 중에 하나가 이 블루오션입니다. 참고로요. 이 블루오션이란 단어를 만든 사람이 한국 분이세요. 아셨어요? 첸킴이라고요. 김희찬 교수님 인 분인데요. 이분이 그 미시간 대에서 박사 받고 지금은 그 유럽에서 제일 좋은 경영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시아드가 있거든요. 인시아드에 계신 분인데 사실 저도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회과학 하는 데서 뭐 반도체나 이런 거 말고 자연과학 말고 물리학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용어를 만든 게 한국 사람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김희찬 교수님이 그걸 만드신 분인데 뭐 한국 가끔 오시면 저도 가끔 뵙거든요. 뵈면 이분이 그 완전히 정말 그 돌 김용욱 선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같이 목소리가 캉캉하면서 완전히 그 시골 경상도 시골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시면서 뭐 마이클 포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있는데 마이클 포터 그만은 뭐 아는 것도 없는 게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셨어요? 태양의 서커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라스베가스 가서 좀 보시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요게요 제일 유명한 예입니다. 어떤 예냐면 서커스 산업을 완전히 바꾼 그런 예로요. 제일 유명한 게 요 예입니다. 얘가 나오기 전에 서커스 산업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서커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적인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묘하고 이상한 것을 보여주는 게 서커스입니다. 서커스는요. 항상 이렇게 순회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게 미국 서커스인데요. 한국도 보면 혹시 동춘 서커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한국에 서커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2018년이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광주에서 순회를 해요. 근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서커스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었냐면
일단 굉장히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막 불을 뿜고 막 이런 거. 와. 그다음 서커스에는 또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기묘한 뭐 이 가슴을 쪼리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서커스에는요 빠지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게 동물이 있었어요. 동물들 코끼리가 있든 호랑이가 있든. 그래서 가끔 보면 뭐 호랑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육사를 물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산업, 이거는 서커스 산업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아까 제가 강의 안에 있던 걸 보면 판, 제가 안 썼던 용어로 따지면 경쟁의 규칙이에요. 룰 오브 게임이 있어요. 룰 오브 게임. 이 서커스라는 사업에서는 누구나 그 따라가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달리기로 따지면 달리기라 그러면 땅 위에서 두 발 내지 네 발로 뛰는 게 룰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한 산업에서 누구나 따라가는 이 룰이라는 거는 누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비슷한 놈들끼리 이렇게 경쟁해 나가다가 어떤 애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러면 다른 주위에 있는 애들이 얘를 따라해요. 이 따라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용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있잖아. 벤치 마킹이라 그러면서요. 잘 따라가는 잘하는 놈들 따라가. 신문도 보니까 지역으로 기반을 해서 소식 실으면서 하거든요. 다 따라해. 그러면 한 놈이 잘했던 거를 남들이 다 따라하니까요. 그게 그 산업에서의 하나의 경쟁의 규칙으로 고착화돼 버립니다. 근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요.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왜 CPU 만드는 애들이 고객이 컴퓨터 매니팩처러만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애가 이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잠깐만 보면요. 사운드 들리세요? 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서커스하고 얘들하고 뭐가 바뀐 거 좀 느낌 오세요? 뭐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거? 어떤 게 바뀐 것 같아요? 소리? 음악? 음악도 물론 있긴 있었었는데 음악이 더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 모여 계시니까 마이크가 없어서 그렇구나. 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아니 뭐 끼리만 웃으시고 뭔지 재밌는 얘기가 같은데. 또 보면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 보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전에는 그냥 분절되어 있는 몇 개 팀이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요. 여기 보면 맥락이 흘러가는 스토리가 있어요. 또 보면 없어진 것도 느껴지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동물들 없어진 거 보이셨어요? 동물. 왜냐하면 사실 그 많은 팀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회하면서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도 힘든데요. 동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동물들 스트레스 받아서요. 굉장히 크게 어렵습니다. 또 보면 분장 같은 거는 굉장히 더 많이 꾸며졌어요. 그 다음에 아예 공연하는 스테이지가 생겨버렸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왜 서커스에는 얘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없었고 왜 이런 것들 좀 더 강화하면 안 되고 왜 정말 천막 치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오션 판을 바꾼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희찬 교수가 쭉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 ERRC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E는 eliminate, 두 번째 R은 reduce, 줄여나가는 거. 세 번째 R은 raise, 좀 더 키워나가는 거. 맨 마지막에 C는 create, 없던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달리 말하면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해서요. 과연 그게 고객에게 가치를 주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했을 때 Customer Value Proposition이라고 단어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냐면요. 사실 우리가 경쟁을 하다 보면 그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지금 LA는 없는데요. 시티즌 M이라는 호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는 지금 맨하탄에 하나 있고 한데 유럽에 굉장히 히트를 치던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특징이 뭐냐면요. 호텔 안에 레스토랑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맨하탄에 있는 출장을 갔다고 생각하면 굳이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미슐랭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레스토랑이 얼마나 있는데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런데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고 있는 거 없애버리면 돼요. 동물 없애버리면 돼요. 그 다음 과연 그게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줄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요.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과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반면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게 고객한테 조금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다 그러면요. 그걸 증가시키면 돼요. 향해 서커스에서 분장이나 커스튬이나 음악 요소나 이런 것들을 확 다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 없던 것들 스토리 왜 그걸 분절된 걸 그냥 복수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라인을 가지고 쭉 가면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요. 고객한테 새로운 밸류,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떨어지고 밸류가 높아져 가니까 그야말로 따봉이지. 그러면서 아까 우리 커스터머 밸류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야기했던 것 따지면 과금, 돈을 받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뭐냐면 옛날 서커스 같은 경우는요. 표를 팔아서 돈을 번다기보다 표 팔고 들어와서 끝나고 나면 물건을 판다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약 파는 거지.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약 팔고 그런 걸로 해요. 그런 걸로 돈을 벌어.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태양의 서커스는 돈을 어떻게 버냐? 티켓 가격으로 돈을 벌죠. 최소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